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결혼이 답인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제비 한 마리 수준에 불과합니다만은 저는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2년 만에 혼인 건수가 반등을 했죠. 그리고 국제결혼이 그것을 견인했는데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있어가지고 혼인 증가보다는 출생아 수 증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혼외 출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인 이후에 출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중요한데 혼인이 증가했다고 반드시 출생아 수 증가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워낙 여자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여러 명 가지려고 하더라도 한 명에 그치는 경우도 많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아이가 없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혼인 증가가 반드시 출생아 수 증가를 담보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20대의 결혼이 증가해야 된다. 2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치면 임신되잖아요. 또 체력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육아에도 유리하다 보니까 둘째, 셋째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K녀들 같은 경우는 지금 20대에 결혼할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월 달에 인구 동향을 보다가 좀 재밌는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입니다. 2024년도 1사분기를 보면 2.4가 나왔어요. 그리고 2023년도 1사분기 같은 경우는 2.3이 나와가지고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0.1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령대 같은 경우는 다 마이너스예요.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연간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24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도표로 나타낸 건데 2014년도부터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제가 한번 쭉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4.9, 그 다음 해 23.7, 22.7, 21.0, 17.3, 14.6, 12.4, 10.5, 8.1, 6.4, 5.6. 2023년도 5.6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24.9에서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엄청나게 급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22년도, 2021년도 1사분기 거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2019년도 1사분기 거를 표시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2018년도, 2017년도 1사분기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도는 통계청에서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100분율로 나타냈기 때문에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2017년도 1사분기부터 2024년도 1사분기까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1사분기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6.1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5.3, 4.6, 4.0, 3.4, 2.7, 2.3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작년 대비해서 물론 제비 한 마리 수준이지만 0.1이라도 올랐어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의 K녀들 20대들이 더군다나 지금은 24세 이하예요. 오히려 줄었을 겁니다. 당연히 줄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1이 증가했다는 것은 뭘까요? 국제결혼 쪽에서 플러스를 한 거예요. 국내는 마이너스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베트남론이 2022년도 11월 달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20대 초반 외녀와 결혼을 하면 스치기만 하면 임신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저도 후기 같은 걸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게 바로 국제결혼이 답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증명해 주는 거고, 당연히 20대 초반에 벌써 아이를 출산했다는 거는 둘째, 셋째, 물론 경제적인 여유라든가 본인들의 어떤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둘째, 셋째까지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호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있어가지고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베트남론 트린지를 감안하게 되면 지금 1사분기 때 이렇게 출생아 수 나온 거는 거의 선발대예요. 선발대이기 때문에 아마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은 활약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댓글 하나 보겠습니다. 방금 올라온 댓글인데요. 최근 국제결혼, 결혼 이주 여성들이 남편 지인들 중 미혼인 사람과 자기 친구 또는 지인을 연결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당연한 흐름이에요. 자연스럽고 미혼인 남자 입장에서 본인 주변에 국결남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또 주변에 퐁퐁남과 또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국제 결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인식도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주변 지인 중에 국결남이 행복하게 살면 당연히 가지를 좀 치라고 부탁을 많이 하겠죠. 아마 이런 현상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일종의 우리가 그 복리 효과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여가부 자료를 보더라도 뭐 가족, 친척, 친구, 동료를 통해 가지고 소개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결혼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주변의 지인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뭐 동네 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소개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주결에서 주장했었던 국결이 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